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단호하면서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부탁들을 자주 받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인생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탁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 친구는 얼굴이 정말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자주 참 착하게 생기셨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게 생긴 얼굴 때문에 친구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부탁들이냐면 이미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매년 새로 뽑힌 학생회 대표가 연락해 와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검토해 달라는 연락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글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도 글 한번 읽어봐 달라는 요청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는 자기 일을 늦게 시작하고 밤을 새워가며 남의 부탁을 처리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저희 세대는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부탁하시는 분을 실망시키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퍼드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아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요청을 반갑게 받아들여라. 부탁을 잘 거절하려면 처음부터 반갑게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이 바로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대하는 말투로 부탁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중요한 일에 저를 떠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 주시면 상대방은 거절을 받아도 덜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이사를 돕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할 때마다 나를 떠올려줘서 정말 고마워. 너에게 의미 있는 날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후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가 주말에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열정을 이해하고 정말 존경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받아들이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상대에게 당신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반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테니까요. 두 번째, 확답을 미루는 전략. 바로 확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언가 부탁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답을 주면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정말 급한 부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답을 주면 좋겠어라고 말한다면 그 부탁에서 저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저에게 온 것이죠. 이럴 때는 더 미안해할 필요 없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자신을 도와 이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 답을 주면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친구가 내일까지 답해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이미 일정이 있어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회사 동료가 급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언제까지 검토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동료가 오늘 오후까지 가능해 라고 한다면 이 부탁은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늘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렵겠어라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답을 미루는 전략은 다른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잡으려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내 일정도 살펴본 후에 알려줄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확답을 미루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 해주는 줄 알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라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절하는 게 더 어렵고 상대방의 죄책감 유도에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고 다시 연락하라. 반면 확답을 주기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한 뒤 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진짜 무리라는 판단이 들면 다시 연락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때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사정 때문에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회사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요.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고 나면 상대방도 무리하게 부탁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요청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나 일정 조정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날짜가 아니라 저 날짜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 부분만 제가 맡으면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러면 상대도 나름대로 조건을 맞춰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함께 가자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말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면 상대방도 스스로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를 맡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만 제가 맡아서 처리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만 도와줄 수 있는지 제안하면 상대도 상황을 이해하고 조건을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제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대안을 제시하라. 만약 정말로 시간이 맞지 않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그 일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하는 입장에서도 덜 미안하고 상대방도 대안이 생기니 덜 실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친구가 행사 기획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일정상 직접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보다 이런 행사 기획에 더 능숙한 친구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분이라면 훨씬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실망을 덜하게 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인이 동네 모임에서 발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모임에서 발표 경험이 많은 박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실망을 덜하게 되고 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가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본인이 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는 서툴러서 도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 친구가 컴퓨터를 잘 다루니 한번 도움을 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가 갑자기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 분이 계세요. 연락처를 드릴 테니 한번 문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친구에게도 대안이 생기고 저도 덜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지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바빠서 직접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아는 마케팅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절은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거절도 잘하고 부탁도 들어드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건 욕심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저에게 실망할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드리면 결국엔 저에게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고 저는 인정 욕구와 피해의식 사이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부탁받은 일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마음이 편하고 기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의 바르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불평하고 저를 비난한다면 그런 분은 제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탁을 거절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신다면 우리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단호하면서도 우아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부탁들을 자주 받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경험이 많고 인생의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탁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 친구는 얼굴이 정말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자주 참 착하게 생기셨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게 생긴 얼굴 때문에 친구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부탁들이냐면 이미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매년 새로 뽑힌 학생회 대표가 연락해 와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검토해 달라는 연락도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글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도 글 한번 읽어봐 달라는 요청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는 자기 일을 늦게 시작하고 밤을 새워가며 남의 부탁을 처리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저희 세대는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부탁하시는 분을 실망시키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퍼드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아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요청을 반갑게 받아들여라. 부탁을 잘 거절하려면
처음부터 반갑게 연락을 받아야 합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이 바로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대하는 말투로 부탁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중요한 일에 저를 떠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 주시면 상대방은 거절을 받아도 덜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이사를 돕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할 때마다 나를 떠올려줘서 정말 고마워. 너에게 의미 있는 날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후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가 주말에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열정을 이해하고 정말 존경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받아들이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상대에게 당신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반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테니까요. 두 번째, 확답을 미루는 전략. 바로 확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언가 부탁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답을 주면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정말 급한 부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답을 주면 좋겠어라고 말한다면 그 부탁에서 저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저에게 온 것이죠. 이럴 때는 더 미안해할 필요 없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말에 자신을 도와 이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 답을 주면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친구가 내일까지 답해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이미 일정이 있어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회사 동료가 급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언제까지 검토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동료가 오늘 오후까지 가능해? 라고 한다면 이 부탁은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늘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렵겠어라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답을 미루는 전략은 다른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잡으려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내 일정도 살펴본 후에 알려줄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확답을 미루고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 해주는 줄 알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라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절하는 게 더 어렵고 상대방의 죄책감 유도에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고 다시 연락하라. 반면 확답을 주기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한 뒤 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진짜 무리라는 판단이 들면 다시 연락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때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사정 때문에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회사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요.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고 나면 상대방도 무리하게 부탁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요청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나 일정 조정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날짜가 아니라 저 날짜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 부분만 제가 맡으면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러면 상대도 나름대로 조건을 맞춰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함께 가자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말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면 상대방도 스스로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를 맡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만 제가 맡아서 처리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만 도와줄 수 있는지 제안하면 상대도 상황을 이해하고 조건을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를 제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대안을 제시하라. 만약 정말로 시간이 맞지 않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그 일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하는 입장에서도 덜 미안하고 상대방도 대안이 생기니 덜 실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친구가 행사 기획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일정상 직접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보다 이런 행사 기획에 더 능숙한 친구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분이라면 훨씬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실망을 덜하게 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인이 동네 모임에서 발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모임에서 발표 경험이 많은 박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실망을 덜하게 되고 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가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본인이 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는 서툴러서 도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 친구가 컴퓨터를 잘 다루니 한번 도움을 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락처를 드릴게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가 갑자기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 분이 계세요. 연락처를 드릴 테니 한번 문의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친구에게도 대안이 생기고 저도 덜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지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바빠서 직접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아는 마케팅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절은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거절도 잘하고 부탁도 들어드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건 욕심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저에게 실망할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드리면 결국엔 저에게 부작용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되고 저는 인정 욕구와 피해의식 사이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부탁받은 일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마음이 편하고 기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의 바르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불평하고 저를 비난한다면 그런 분은 제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탁을 거절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신다면 우리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